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영상 올리는 거는 이제 지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어, 제 영상은 거의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표 그리고 또 설정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뭐 자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제가 자료를 딱히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바로 그냥 이 HTS 트레이딩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지표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지표는 이제 볼륨 오실레이터, 볼륨 레이시오, 스토캐스팅 그리고 아마 스토캐스팅이 이 KB증권 프로그램 내에만 있는 스토캐스팅이에요. 그래서 스토캐스팅과 RSI를 접목한 지표, 그리고 스토캐스팅과 OBV를 접목한 지표,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 그리고 이동 평균선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설정하는 법은 굉장히 쉽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된다면은 KB증권 계좌가 있어야 돼요. Hable이라는 이 프로그램 이름명입니다. 이름이고요. KB증권 계좌 개설을 하고요. 그리고 KB증권에 들어가면은 트레이딩 프로그램인 Hable을 다운로드 하시고 이제 로그인 하시면 아마 처음 창은 이렇게 뜨지는 않고 뭐 대충 대략적으로 어, 관심 종목부터 현재가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은 우선적으로는 관심 종목을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해당 종목을 눌러서 이 통합 차트를 누르면은 저와 같은 설정법은 안 나올 거예요. 기본 설정만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이제 지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볼륨 오실레이터라는 이 종목을 치면 됩니다. 지표가 VOLUME 치면은 볼륨 OSCILLATOR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그럼 밑에 이 기술적 지표에서 알아서 얘가 열어주거든요. 이렇게 볼륨 오실레이터. 자, 이렇게 하면 알아서 찾아줘요. 그럼 이제 볼륨 오실레이터를 눌러서 2번 클릭하게 되면 이 밑에 하나가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와 조금은 다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10, 29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어떤 걸 뜻하냐. 단기 이평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뜻해요. 11선, 21선이라는 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볼륨 오실레이터는 거래량을 기반으로 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단기 평선과 이 장기 평선들이 서로 간의 그 차이가 얼마나 있냐를 볼륨 오실레이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 하면은 주가의 종가의 합을 5일 동안의 합을 나타내는 게 5일 이평선, 그리고 20일 동안의 종가를 이제 합해서 나타난 그 선들이 20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기가 10, 장기가 20이라는 거는 이 장기라는 그 20일 동안의 그 평균선들이 이 11선이 얼마만큼의 그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0선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분홍색이거든요. 11선이 여기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자, 여기 그 간격, 이 간격들이 나타내주는 의미가 바로 볼륨 오실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이가 그쵸. 이제 여기 구간은 그쵸. 20일 동안보다도 20일 동안의 그 평균 값보다도 10일 동안의 그 평균 값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라고 나온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하방으로 나온 거는 20일 동안의 그 이동 평균 선보다도
평균 값이 못 미치기 때문에 10일 동안의 그 거래량이 낮다라고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거래량이 점차 많이 들어온 이러한 부분들이 그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기본 바탕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삼아서 한 차례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5일 동안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은 거의 20일 정도는 돼요. 그래서 단기를 5일선, 그리고 장기를 21선으로 저는 설정을 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쉬워요. 여기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요. 단기 평선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한 거는 5일, 그리고 장기 평선은 20일. 이렇게 하면은 똑같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죠. 다음은 저 같은 경우는 또 1일을 한 번 더 볼륨 오실레이터를 추가하는데, 단기 5일 볼륨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추세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세를 잘 볼 수가 있는 반면 이 1일 같은 경우는 조금 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좀 높낮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으면 좋은 게 바로바로 누가 수급이 들어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륨 오실레이터 1일선과 21선 같은 경우는 단기 평선을 1일, 그리고 장기 평선 20일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볼륨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저는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볼륨 레이쇼도 이제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볼륨 레이쇼는 급등하기 전에 이 지표는 먼저 움직여요. 이 두 개는 선행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되게 민감한 지표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보시면은 얘는 금방금방 뜰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착안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레이쇼는 이제 거래 하락에 있는 거래량 분의 그 상승한 주가의 그 거래량을 이제 분자로 삼거든요. 결국에는 뭐 글을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볼륨 레이쇼가 아이고 여기다가 써야 되구나. 거래량 증가한 날 주가 상승한 날 거래량 주가 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백분율로 나타난 건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상승한 날에 그 거래량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애가 거래량이 이제 점차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예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한 날보다도 상승한 날에 거래량이 더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갔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누가 돈을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볼륨 레이쇼 같은 경우는 지표에서 볼륨 RATIO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볼륨 레이쇼를 누르면 좀 저와 달라요. 보시면은 그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보기 위해서 21선보다는 한 달이 20일이거든요. 일주일을 이제 저는 5일로 잡아갖고 5일로 먼저 저는 그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기간에서
5일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지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과도 구간들이 있습니다. 과도 구간은 지금도 좋아요. 뭐 원래 있던 그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사실 매수 포인트이기는 하죠. 매수 포인트고 여기는 이제 과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이런 부분에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사기 위해서는 이 VO가 상승을 할 때 이 골짜기에서 구매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뭐 상승을 여기서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후반부에서 들어오면은 이쯤에서 하면 되겠다라는 그러면은 올라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같이 볼륨 레이쇼를 설정하시면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캐스팅인데 스토캐스팅도 선행지표예요. 선행지표.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팅보다는 RSI 결합한 것과 OBV 스토캐스팅을 결합한 거를 좀 더 정확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스토캐스팅 STOCHASTICS 누르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이 스토캐스팅 슬로우, 패스트 버전, 슬로우 버전. 여기에서 이제 이 누르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관심지표 안돼 기술적 지표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 2차 파생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2차 파생지표 들어가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토캐스팅 RSI 버전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RSI 플러스 스토캐스팅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14가 아니라 누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5, 3, 5, 3 이렇게 해요. 제가 5일선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가장 이게 좀 왜 다르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닌가? 어렵네. 반대로 했네. 스토캐스팅 RSI 여기 있는데 이걸로 하는 게 낫습니다. 왜 두 가지 이렇게 나눴던지 모르는데 밑에 스토캐스팅 RSI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자 여기 14, 3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일주일 기준으로 하는 걸 좋아해갖고 일주일 기준으로 하면은 저와 같은 기준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스토캐스팅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파란색인 이 부분이 그 저점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점이라는 거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보통 강의하시는 분들도 다 스토캐스팅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서 구매할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그 볼륨 오실레이터, 볼륨 레이쇼를 보고 그 구간을 설정해서 이 스토캐스팅의 저점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형태죠. 단계이고 OBV 스토캐스팅도 OBV 치면은 스토캐스팅 이렇게 나오네요. 바로 그러면 이거 검색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533 기본적으로 나오네요. 533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죠? 근데 이제 이 두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과열 OBV가 더 정확합니다. OBV 스토캐스팅이 더 정확하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이 과열 구간이 있습니다. OBV가 너무 이 종목이 좋으면은 이 OBV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럴 때 이제 스토캐스팅 RSI를 참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참고하는 거는 OBV,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스토캐스팅 RSI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지표에서 거래대금 치시면 됩니다. 그럼 거래대금 이렇게 나와요. 두 번 클릭하면 거래대금이 나오고 이걸 두 번 클릭하면 나오는데 저랑 좀 색깔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누를 때 거래 상승 이제 상승 하락 거래량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은 거래량이 전일보다 상승했다 빨간색, 하락했다 그럼 파란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랑 똑같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고, 그러면 이제 이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주가를 한번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너무 난잡하죠. 여러분들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이동평균선 설정만 하면 되는데, 이동평균선은 이동평균, 가격 이동평균 이렇게 누르면 가격 이동평균이 이건 아닌데 이게 맞나? 나왔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클릭을 우선 제가 삭제를 해볼게요. 요거를 다 삭제를 하면은 기준선도 삭제합시다. 처음부터 다 주고요. 비비 중심. 자, 되게 허전하죠? 갑자기. 자, 우선 첫 번째로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자, 깔끔해졌어요. 원래는 여러분 하얀색일 건데 저는 이제 하얀색보다는 회색이 좀 나왔고, 회색 설정은 어디서 하냐면은 이 환경 설정이 들어가고요. 여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탕을 색 설정을 할 때 이 회색을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저와 같이 이 하얀색, 이 회색이 하얀색에서 회색이 되고, 첫 번째로는 가격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야 돼요. 가격 이동평균선은 지표에서 이동평균선만 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르면은 애가 알아서 밑에 기술식 지표에서 찾아줘요.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지금 50, 20, 60, 120으로 나오는데 저는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11선은 필요 없고요. 5, 20, 60, 120이 이제 나오면 좋고, 보통 오일 같은 경우는 좀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빨간색에 한 3포인트를 좀 사용하고, 21 같은 경우는 분홍색이 좀 좋더라고요. 저는 뭐 이미 그냥 그렇게 이전부터 사용을 해서 하고 있어갖고, 60일 같은 경우는 파란색, 요 정도의 하늘색, 120선은 초록색, 진한 초록색, 다 3포인트로 합니다. 5일선, 21선, 60선, 120선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보통 60하고 120선은 장기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별로 없지만 지금 이 20일과 5일선은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민감한 지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드 크로스 그리고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애가 여기서 밑에서 뚫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동평선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어요.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클릭을 하시면 정말 이제 갑자기 지저분해지는데, 요거는 구름대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선과 전환선이 있는데, 기준선은 거의 말 그대로 26일 동안의 그 종가를 평균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점이 거의 평균이다. 이 지점을 깨트리면은 조금은 안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주황색 선이 바로 이 기준선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고요. 이것도 3포인트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합니다. 기준선 3포인트. 그러니까 이 선이 결국 깨지면 그렇게 좋은 이제 추세는 아니에요. 여기를 맞닿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화를 여기 깨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점을 꼭 반드시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선인데, 전환선은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환선은 사용하지 않고 호행스평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환선 호행스팬은 빼고요. 그 이제 선행스팬 들어가면은 이제 선행스팬 1, 2가 있습니다. 1 같은 경우는 좋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처
제가 일단 설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투명한 색으로, 옅은 색으로 하고요. 2도 투명한 색으로 거의 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럴 때 이제 이 구름대가 이렇게 하늘색인 거는 이 지점이 이제 주가가 밑에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뚫기가 어려워요. 뚫기가 어려운데 여기를 이제 뚫으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이 파란색의 이 구름대라는 거는 매물대가 많다라는 의미고, 매물대 소화를 하면은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양그룹인데 여기는 이 자리에 오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얘는 근데 뭐 빠지긴 했는데 사실 구름대도 그렇게 뭐 맞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뭐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려놓기는 하는 건데 뭐 지표가 사실 거래량이 가장 크고 이런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크지 않습니다. 자, 보셨죠? 보시면은 이게 구름대가 올라가는 지점이 있고 내려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한선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데 BOLL 이렇게 치면 볼린저 밴드가 나옵니다. 이 볼린저 밴드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주가는 이 안에서 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벗어나면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 하한선을 기준 삼아 이제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한선이 보기보다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지표를 많이 좀 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참고를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이 VO, VR, 스토캐스팅, 이제 뭐 약간 여러 가지 곁들여 있는 스토캐스팅이죠. 그리고 거래 대금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이동 평균선가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거의 웬만큼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중심선이 있네요. 중심선은 빼도 돼요. 여기 비비 중심선이 있는데 네, 지표 숨기기 눌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뭐 해석하는 것도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초보편이나 중급편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제가 지표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를 해서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좀 20분 동안의 긴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표 설정 잘 하시고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다 되면은 제가 하는 초급편, 중급편, 지표 매매법, 실전 매매편 이렇게 한번 좀 공부를 이제 해보시고 영상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